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드디어 오늘 11월 3일 카카오가 탄력 호출제를 실시합니다. 비가맹택시, 중개형 택시에게는 최고 4,000원까지, 그 다음에 가맹택시에게는 최고 5,000원까지 승객에게 호출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우리 기사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첫 번째 호출비 수수료입니다. 기사가 수수료를 제하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회사의 호출비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를 법제화한다는데요. 이 세 가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택시를 후원해주세요. 미카엘택시 후원 방법은요, 요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미카엘택시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호출비 수수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발표한 반반택시입니다. 반반택시 수수료는 20%입니다. 반반택시 로켓콜 같은 경우는 24시간 호출비를 받습니다. 최대 3,000원까지 받고요. 밤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4,000원을 받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콜을 받습니다. 수수료 뛴 나머지 20%를 뛴 나머지를 다음날 기사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요. 주말이 꼈을 경우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입금이 됩니다. 1,000원을 받았을 경우 800원, 2,000원을 받았을 경우 콜을 받았을 경우는 1,800원, 3,000원 콜을 받았을 경우에는 2,400원, 4,000원짜리 콜을 받았을 경우에는 3,200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택시입니다. 카카오 앱 택시 앱에서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90%를 기사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떼고 9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90%를 전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뗀 나머지를 90%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약 80%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80%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79%, 80%가 아니고 약 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공지입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반 호출에 대해 4,000원까지 이용료가 부과되는 일반 부스터 호출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자, 2022년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시범으로 적용이 되고요. 일반 호출 이용료 중 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가 기사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취소 수수료는 취소 수수료 정지 표시. 그리고 오늘 또한 반가운 소식은 오늘부터 취소 수수료도 우리 일반 기사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출비는 1,000원일 때 800원, 2,000원일 때 1,800원, 3,000원일 때는 2,400원, 4,000원일 때는 3,200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금액이 뭐 7,000 몇백 원, 3,000 몇백 원, 막 이렇게 될 겁니다. 4,000원일 경우에는 3,160원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약 3,200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약 80%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3,000원까지 호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맹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5대5로 카카오와 가맹택시 간에 5대5로 나눠 가졌지만은 그 추가적인 금액은 또 다르지요. 약간의 그렇게 처음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대5로 나눠 갖는 거고요. 4,000원, 5,000원 이렇게 1,000원, 2,000원이 추가되는 요금에 관련돼서는 9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0원, 3,000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고 4,000원짜리 콜을 받았을 때는 기존 3,000원, 1,500원에 900원, 1,000원이 추가됐으니까 900원을 추가해서 더 받는 거고요. 5,000원짜리 콜이었을 때는 1,500원에 1,800원 이렇게 호출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법인 택시는 이것보다 또 달라지는데요. 가맹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콜비를 회사에서 또 기사들에게 주는 회사도 몇몇 회사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법인 택시 회사는 기사에게 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양시에서도 지급하는 회사는 없고, 오히려 제가 이것을 물어봤을 때 그걸 받는 거였습니까? 라고 모르는 척, 아예 아주 그냥 내숭을 아주 그냥 그동안 계속 받아왔으면서 콜비라는 게 있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묻는 이런 뻔뻔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콜비 3,000원은 법인택시 회사와 카카오가 5대5로 나눠 가졌습니다. 5대5로 나눠 가졌고, 이제 앞으로는 이 추가적인 콜, 여기 대해서는 기사에게, 이거는 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기사에게 100% 지급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기사분들이 100%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5,000원까지 그 콜비 이제 우리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법인회사가 절대 이걸 줄 리가 없죠. 절대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00원까지는 법인회사에서 먹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포인트콜, 이 탄력 호출비에 관련돼서 4,000원, 1,000원이 붙는 거에 대해서 900원, 5,000원이 받는 거에서 1,800원.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 1,800원까지밖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맹 법인 택시 기사님들의 받는 포인트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반반 택시처럼 다음날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카카오 사용하셨던 분들은, 포인트콜 받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전처럼 이 포인트로 입금이 됩니다. 포인트로 적립이 돼서 내가 미리 등록해 놓은 통장으로 내가 정산을 신청하면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쌓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인출을 하시든 5,000원, 만원 단위로 입금될 때마다 인출을 하시든 그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적립이라고 보시면은 3,168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요게 5,000원짜리 콜입니다. 그래서 5,000원 세금을 띄고 이제 그 다음에 90%라고 하니까 또 10%를 띄겠죠. 그래서 3,168원, 약 3,200원 정도가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스터 취소 수수료 적립이라고 있죠. 드디어 취소 수수료도 우리 일반 택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수수료는 2,000원을 받게 되죠. 2,000원을 받아서 승객한테 받아서 400원은 카카오가 갖고 1,600원은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을 받고 나서 1분 이후에 승객이 콜을 취소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고요. 취소를 안 했을 경우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여기 연락 두절, 아주 그냥 노쇼 콜 같은 게 있죠. 이랬을 경우에는 출발지에 도착을 해서 3분이 지난 후에 승객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똑같이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출 수수료가 너무 약하다, 취소 수수료도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긴 게 어디입니까?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새로운 기사들이 유입을 한다든가, 낮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한다든가, 이것은 되게 미비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 야간에 일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 환경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가맹 택시만 받게 되었던 이 취소 수수료, 이런 취소 수수료도 또 우리 비가맹 택시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만 해도 엄청 좋다는 거, 이렇게만 되고, 이것이 점점 이제 발전돼서, 비록 지금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지만 반반 택시처럼 24시간 콜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일부에서는 카카오만 좋은 일 시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기사들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겁니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싫으신 분들은 안 받으시면 되고요. 네. 자, 미카엘 택시 첫대구알 좋아. 두 번째입니다. 가맹회사의 호출비 갑질입니다. 이 카카오 가맹회사, 이 법인 택시 회사의 갑질은 대단합니다. 기존의 호출비 같은 경우, 호출비라든가 취소 수수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가맹회사에서 먹었습니다. 기사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호출비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와 그 다음에 카카오와 5대5로 나눠갔죠. 기존에 어떤 회사는 물론 뭐 이제 기사에게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카카오 가맹택시 회사에서는 콜비를 직접 회사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까진 좋아요. 좋은데 이 가맹회사에 근무하시는 기사하고 그 다음에 비가맹 택시를 모는 기사하고 산학금 차이가 틀리다는 겁니다. 전액관리제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 자체가 틀려요. 가맹차를 모는 기사들의 산학금이나 기준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000원, 많게는 5,000원, 만원까지도 이 산학금이 더 높습니다. 왜 일반 택시보다 가맹 택시를 모는 기사님들이 더 산학금이나 기준금을 더 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카카오 측에다가 회사에서 수수료를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맹 택시 회사에서 카카오와 가맹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카카오에 수수료를 다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보다 산학금이나 기준금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수료를 기사가 부담하게 된다면 당연히 호출비도 기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호출비마저도 이 회사가 먹는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고양시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기사에게 대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사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왜 회사에서 이거 기사에게 주지 않고 회사에서 먹느냐라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소탐 대실하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한도 이런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탐 대실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이거 호출비를 받으려면 차라리 그냥 그만둬라. 호출비는 우리 회사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호출비 그런 게 있었냐고 모르는 척합니다. 다 아는데도 말이죠. 정말 여우 같은 짓이고 나쁜 놈들입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호출비를 회사에서는 계속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수익에 관련된 수수료는 기사가 내고 호출비에 대한 먹는 것은 택시회사가 먹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가맹회사의 갑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하는 것을 법제화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을 주장하는 진성준 의원이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입니다. 국토부가 지지안을 한다고 했는데요. 국토부 장관 권한 강화,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여객 배정, 플랫폼 중개 요금 조정, 중개 계약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의무는 기사에게 승객의 도착지 사전 고지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목적지를 미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업체 도착지 미표시 여부인데요. 2018년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스마트 호출을 하면서 목적지 미표시를 했으나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티머니도 온다 택시로 도착지 미표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 되고 있고요. 우티도 가맹택시 한정에서 지금 미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맹택시에서도 미표시를 했었지만 우리 기사들이 기피 현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가맹택시에게만 미표시를 하고 비가맹택시에게는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티 블루 가맹택시에서만 지금 목적지 미표시를 하면서 호출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가 택시 호출 시 기사에게 도착지를 주지 않게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택시 기사들이 택시 호출을 잡기 전에 승객들의 도착지가 사전에 표시되는 현행 시스템이 택시 기사의 승객 골라 잡기의 원인이라고 본 까닭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택시 기사의 승객 골라 잡기는 도착지 표시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승객과
택시 기사들을 모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플랫폼 택시가 정확한 진단을 한 겁니다. 국토부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난 2월 대표 발의에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진 의원이 발의한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은 지금은 규제 대상이 아닌 플랫폼 중개 택시까지 규제하는 내용이다. 예전에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와 플랫폼 가맹 사업자에 대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운송 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간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플랫폼 중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중개 택시 기사에게 탑승 전 승객의 도착지를 사전 고지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 택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개 택시가 도착지가 택시기사 콜 수락 전 노출된다. 티머니의 온다 택시만 중개 택시이나 도착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서울시와 주요 택시 단체가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평일 밤 도심에서 비도심 단거리 호출 성공률은 23%로 같은 조건에 장거리 호출 성공률 54%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는 카카오 택시 실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카카오 택시가 승객 도착지를 기사에게 사전 제공하기 때문에 골라태우기가 일어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 역시 도착지 미표시가 기사들의 골라 태우기를 방조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런 미친 개또라이 새끼들, 이 4개 단체 또 또라이 짓 하는 겁니다. 전에도 콜비를 없애더니 또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멍청한 4개 단체가 있습니까? 이 멍청한 4개 단체가 그 전에 있던 포인트콜, 카카오콜을 없앤 거 아닙니까? 이 호출비를 없애놓고 이제 와서 그것도 심야 시간에만, 그 전에는 24시간이었습니다. 호출비가 24시간 우리 기사들이 받아왔었는데, 비록 40% 수수료를 제한다 하더라도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도 없앤 이런 멍청한 4개 단체가 또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보여줘서 이렇게 승차난이 심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지가 보여진다면 우리 기사들이 그 콜을 받냐고, 이 멍청이들아. 아예 카카오를 안 받겠지. 도착지 미표시를 통한 웹 승차 거부 근절을 내세웠던 서울시의 공공 플랫폼 지브로와 S택시 역시 이용 저조로 서비스를 중지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도착지 미표시가 진짜 택시기사들이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전에 알게 되면 택시기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다.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이나 교대 시간에 차고지와 먼 도착지로의 운행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배차 이후 이를 나중에 취소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택시기사들의 낮은 임금과 높은 산학금 구조가 장거리콜을 선호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다. 목적지 미표시를 하게 되면요, 그 웹은 우리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 웃긴 게, 택시 기사들의 낮은 임금과 높은 산학금 구조가 장거리콜을 선호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인 택시를 기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개인 택시들은 콜을 골라받지 않고 다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법인 택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택시 기사들이 그냥 목적지를 알고 받아야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골라받는 것입니다. 이상 호출비 수수료 문제와 그 다음에 가맹택시 호출비에 대한 갑질, 그 다음에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멍청한 4개 단체 목적지 미표시를 하면은 골라받기가 없어진다. 당연히 못 골라받지. 목적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골라받습니까? 하지만 그 앱은 또 하나 죽는 겁니다. 카카오가
한번 당했습니다. 예, 또한 많은 플랫폼 택시들이 목적지 미표시를 한다고 했다가 다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목적지 미표시 법제화 한다고요? 자, 그럼 차라리 누가 그 콜을 받습니까? 뭐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3km, 4km, 5km를 가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제 배차인 가맹택시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길방택시라는 게 마음이 편하지. 왜 미쳤다고. 그러면 승객들은 호출해도 기사들이 받질 않으니 전부 다 카카오 그 화재 사건 때처럼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택시 손 흔들면서 어디 가요 또 물어보고 승차 거부가 또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목적지 미표시는 법제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차라리 24시간 호출비를 받는, 그래서 호출비에 받는 콜에 한해서 목적지를 미표시한다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승객 많이 태우시는 그런 하루 되시고요. 오늘부터 호출비가 적용이 되죠. 탄력 호출제가 적용이 되는데 저도 오늘 또 신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